낮에 주무세요. 가장 큰 거. 잠이 안 오죠, 그럼? 네, 낮에 주무시면 밤에 그냥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서 첫 마디가 여기 요양원 맞죠? 반갑습니다. 케어닥의 대표 박지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니어 케어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요양원의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어닥 너싱홈 105 신도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너싱홈, 요양원이라고 하셨는데 요양원은 어떤 공간인가요? 요양원은 이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는 장교양 등급을 받고 입소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교양 등급이라는 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케어가 힘드신 분들이 저희 요양원으로 오세요.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케어 서비스를 해주시고 케어 서비스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만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내 부모님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곳, 내 부모도 내 직원들한테 내가 없을 때도 안심하고 맡겨놓고 내가 볼일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시설이 되게끔 하려고 저는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어떻게든 케어가 주가 돼요. 근데 그 케어가 그냥 의료적인 서비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마음을 얼마만큼 다독여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지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진짜 하나의 척도가 되거든요. 105 너싱홈을 방문한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나 어떤 반응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엔 요양원 하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네, 노인학대 묶어놔요. 맨날 맞아요. 약으로 재워요.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원장님은 저녁에 안 자면 약 주세요? 그걸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절대 안 그런다고. 제가 처음 가서도 우리 간호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왜 안 주무시는지, 예, 그걸 먼저 찾아보고 저희한테 약을 요구하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낮에 주무세요. 가장 큰 거. 잠이 안 오죠, 그럼? 네, 낮에 주무시면 밤에 그냥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러면 안 주무시죠. 맞아요.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낮에 어떻게든지 프로그램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리들 할 일이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하면 저녁에 확실히 주무세요. 그럼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 우리 105점만의 좀 특별한 케어 서비스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자랑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워크메이트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워크메이트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네. 길에서 잡고 걷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띠를 고관절에다 해야 돼요. 근데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그 안전띠를 하는 것조차도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나도 다시 걷고 싶어 하는 의지는 엄청 강하세요. 그럴 때는 그냥 저희가 요양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바가 있어요. 걷고 이제 잡고 다니는. 그 바를 잡고 그냥 서만 계시라고 해요. 서만 계셔도 근력이 생기고 조금 더 완쾌되셨을 때 그때 걷는 연습하면 된다고. 그래서 보호자님 저희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으쌰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초를 세면서 어르신이 서 계세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우셨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저께는 10초밖에 못 서 계셨는데 오늘은 15초를 서 계셨네요. 거기서 진짜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기뻐요. 자녀들이 105점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어떤 계기나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입소 상담을 오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들여서 재우는지 묶어놓는지 그게 가장 큰 이제 관심이에요. 그 다음이 내 부모님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어떤지 환경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환경. 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은 먼저 올라가서 보실래요? 그래요. 보시고 저랑 다시 상담을 하시자고.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서 첫 마디가 여기 요양원 맞죠? 왜요? 그러면 왜 기저귀 냄새가 안 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밝고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 환하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누가 오는데 빨리 와 여기 너무 좋아. 어르신들이 그렇게 밝게 웃어주세요. 그러면 한층 문이 열리고 라운딩을 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세요. 원장님 내려가서 상담 마저 해요. 그리고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실에 나와서 드시거든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나오셔서 식사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실버 체조를 틀어드려요. 그러면 좀 움직여야 입맛도 돋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TV 보면서 같이 체조를 해요, 선생님들하고. 체조하다 보면 이제 밥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다 시선이 거기로 가요. 아, 오늘은 무슨 반찬이냐고 다 여쭤보시고, 그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퍼즐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목욕 준비하시고, 보통 요양원이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해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저희가 인지, 그다음 미술, 음악, 신체 활동 뭐 여러 가지 외부 강사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세요. 그걸 하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바쁘게.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어르신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면 가장 어떤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정말로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가능했을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케어다 너싱 원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니까 저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되게 중증 어르신이 계셨어요. L튜브를 하고 폴리까지 하고 그래서 경관식을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 이제 L튜브를 빼시는 거예요. 혼자 식사가 안 돼서 네, 이제 안 돼서. 의료적 장비나 맞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 네.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대요. 근데 딱 봤는데 팔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처가 이게 살갗이 다 벗겨져서 피가 줄줄 흘릴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억제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진짜 그날 하루 4번째 코트를 뺀 날인데 보호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보호자님, 우리 어르신 이거 코트 왜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식사를 못 하셔서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딱 일주일만 저한테 시간을 주실래요? 그리고 어르신 팔 좀 치료 좀 하게 일주일만 저희 어르신 코치를 안 하고 싶다고 그 대신에 구강 식사를 도전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를 원장님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한번 해보고 한 이틀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다시 코치를 끼겠습니다. 하고서는 코치를 안 하고 이제 사회복사 선생님하고 간호 선생님, 요양부 선생님들 다 불렀어요. 그 파트.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한 숟갈부터 우리 시작하자고. 그리고 6개월에다가 연화제를 타서 한 숟갈을 드렸어요. 진짜로 티스푼으로 하나. 그리고 나중엔 어른 숫자로 하나. 그러면서 시간마다 가서 그걸 드렸거든요.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종이컵으로 반 컵. 그리고 한 컵.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는데 어르신이 그거를 꿀꺽꿀꺽 하고 본인 힘으로 삼키시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 있겠다고 하고서는 3일쯤 됐는데 이 어르신이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드시고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르신이 이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로 죽 한 대접을 다 드세요. 한 그릇이 아니라 한 대접을 드시는데 다 드시고 더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6개월을 드리는데 6개월도 드세요. 그러면서 맛있어, 맛없어, 짜, 싱거워 이런 맛 표현도 하시게 되셨고 고맙다고, 고마워.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면 원장님 예뻐 소리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대화가 전혀 안 되셨어요. 이렇게 원장님께 잘 해주시면 자녀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정말로 기억 남는 건 저희가 요양원에서도 임종 케어를 다 해드려요. 일반적인 요양원들이 임종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다 병원으로 모시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게 귀찮은 일 하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면 뒤에 밟아야 될 절차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죠. 경찰도 불러야 되고 네. 의료소견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게 싫다고 다 병원으로 보내요.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지내셨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까지 봐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으로 생각하시니까. 예, 보호자님들이 병원에서 아버님 임종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을 그럼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보호자님이 놀라셔서 오히려 원장님 곤란하시면 저는 병원으로 갈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곤란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이틀 정도를 가족분들하고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잘 치르고 오셔서 인사드리러 올게요 했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아버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들한테 다 감사 인사를 하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를 주고 하셨어요. 정말로 꾹꾹 눌러서 손으로 감사 인사를 2장에 걸쳐서 써주셨는데 직원들한테 그걸 공유해드리고 회의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을 모셨던 선생님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보호자님들한테 우리는 당연하게 했지만 보호자님들한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쉽지 않죠.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너무나 보람된 일이구나. 원장님, 저희 계속 여기서 임종 케어 해요. 이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다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왜 감사하니에요? 근데 그건 진짜로 직원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임종 케어라고 하는 게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고 맞아. 그리고 임종 수가라는 게 없어요 아직. 예, 그렇기 없어요.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종 케어를 하면 동일한 월급을 받는데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감동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연결해서 보면 이 우리 105점만의 어떤 특징이나 강점, 차별점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직원들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정말 사랑으로 배려해주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케어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누가 돌아가신 어르신을 임종케어 서비스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진짜 자랑인데요. 스마트 기저귀하고 이제 낙상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낙상 센서는 낮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라운딩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층별로 한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라운딩을 하다가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낙상 센서는 어르신이 앉으면 그때부터 벨이 울려요. 어르신이 앉았다고. 그리고 걸터 앉아도 또 벨이 울려요. 그러면은 보통은 낙상하면 벨이 울려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테스트 중인 거는 어르신이 앉으면 이미 벌써 벨이 울리기 때문에 왜 앉으셨는지, 왜 걸터 앉아 계시는지 가서 미리 먼저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좀 더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입주를 망설이는 분들한테 한마디 원장님 해주신다면? 저희 케어다 너싱홈은 등급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 네, 건강 상태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입소 상담 오시면요, 친절하게 입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어닥 너싱홈 105점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고 더 자세한 이야기나 입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케어닥에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